주말 오후. 하루야, 너 여기 있었어? 나 아까부터 와 있었는데 너 안 보여서 안 온 줄 알고 자리 잡고 있었지. 화장실 다녀왔는데 못 봤구나. 어, 근데 옆엔 누구셔? 아, 나랑 같이 패션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서준 MD님이셔. 이번 시즌 관련해서 트렌드 분석하며 회의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져서 같이 왔어. 아, 서준님, 이 친구는 제 대학 동기이자 온라인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유하루예요. 팀은 달라도 회사에서 부르는 호칭은 같으니 하루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사실 하루님은 협업회의에서 몇 번 뵀어요. 저를요? 네, 워낙 인원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회의할 때 아이디어 내는 것도 그렇고 좋더라고요. 온라인 마케팅을 단순한 홍보식보다는 감성적이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끌어내려고 한 게 좋았어요. 실제로도 제작한 콘텐츠들이 각 상품이 가진 개성과 영감을 잘 담고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저도 패션을 단순히 상품으로 보지 않고 고객들이 이 옷을 착용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제가 만든 콘텐츠들을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괜찮으면 우리 셋이 같이 점심 먹을까? 아직 MD님이랑 이번 시즌 얘기할 것도 있고 서로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괜히 낚여서 일 얘기하기 좀 그런 거 아니야? 난 다른 직원이랑 먹어도. 절대 아닙니다. 에? 아이, 패기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점심 같이 드시죠. 구내식당 말고 밖에서. 그래, 우리 서준님이 맛있는 거 사주신댔어. 같이 가자, 어? 어, 그래. 1개월 후. 하루님, 안녕하세요. 사수님, 안녕하세요. 일하고 계셨나봐요? 네, 잠깐 노트북으로 하고 있었어요. 커피 드시러 오셨나봐요. 네, 이 시간에 카페인이 필요해서요. 혹시 이거 드실래요? 지금 커피 다 드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근데 2잔 사신 거면 이거 다른 분께 주시려던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셔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하루님 드리려고 샀습니다. 하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바닐라 라떼예요. 하루님이 이거 잘 드시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서준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지난번에 식사하고 나서 바닐라 라떼 시키시기도 했고 가끔 카페에서 사가시는 곳 몇 번 봐서. 아, 제가 단 걸 좋아하거든요. 역시 MD님이라 그런지 한 번 본 거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네요.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그럼 저도 잠깐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네, 물론이죠. 이렇게 같이 커피 마시니까 좋네요. 가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엔 제가 사드릴게요. 진짜죠? 원할 때 언제든. 그럼요. 그럼 다음은 혹시 밖에서 마셔도 돼요? 밖이라면 회사 밖이요. 이왕이면 퇴근하거나 아니면 주말도 좋고요. 아, 사실 지난달에 식사 같이 한 것도 재윤님한테 은근슬쩍 부탁했어요. 자리 한번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하루님 회의에서 보고 인상 깊어서 호감이 있었거든요. 어쩐지 재윤이가 그날 유독 자리를 많이 비우더라고요. 부담스럽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누구한테 호감 표시해 본 적도 없고 많이 쑥스러워서 되게 민망한데 커피 내민 것도 엄청 떨면서 내미는 거예요. 아닌데 되게 자연스러우시던데요? 아유, 거래처들 직원 만났을 때처럼 긴장했는데도 태연한 척 한 거죠. 사실 지금도 되게 떨립니다. 아루님은 갑작스럽게 얘기 들은 거니 당황스러우실 거 알아요. 지금 당장 뭔가 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은 재윤님 같이 친한 회사 동료 사이라도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회사 고민 상담도 해주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어떻게 안 될까요? 진짜 손까지 벌벌 떠시네. 왜 안 되겠어요? 핸드폰 번호 교환해요 우리. 2년 후. 서준 씨, 갑자기 프로포즈라니. 2년 동안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 내가 널 사랑하고 너도 내 마음과 같다면 앞으로도 항상 네 곁에 있고 싶어. 그래서 프로포즈 준비했던 거야. 너무 고마워. 정말 예상도 못했던 거라 놀랍고 감격스러워. 하지만,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정말 다르잖아. 연애는 우리 둘만 마음이 맞고 좋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한 가족이 되는 거니.
서준 씨 어머니께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돼. 서준 씨 앞에서 지난 과거 얘기를 꺼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내가 고아라는 이유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난 그게 굉장한 상처였는데 그 남자친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냐는 듯이 굴어서 결국 헤어지게 됐거든. 그래서 한동안 연애를 못하고 서준 씨를 만나게 된 건데 서준 씨는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줬잖아.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그게 참 고마웠거든. 근데 서준 씨 어머니는 또 어떤 입장일지 모르니 두려움이 앞서네. 미안. 서준 씨는 정말 나한테 진심을 보여준 건데 난 이런 이유로 망설여서. 한심하지, 참. 아, 뭐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고아가 뭐 어떻다고. 그런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엄마한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단 건 말했지만 아직 네 사정을 정확하게 말한 적은 없어. 만약에 엄마가 네가 만났던 사람이 부모님처럼 안 좋게 생각한다면 나도 되게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우려대로 그런다 해도 내가 막아서 줄게. 넌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 테니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네 의사야. 네가 아직은 확신이 안 서면 기다릴 자신도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해줘도 돼. 그럴 리가 없잖아. 서준 씨 진짜 좋은 사람이고 만약 결혼한다면 나도 서준 씨와 하고 싶어. 그럼 된 거야. 솔직히 난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 하면 내가 더 실망해서 엄마를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무래도 가족이 더 우선이니까 나 맘먹으면 한다.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자기 부모님이? 왜? 아빠가 엄마랑 연애할 적부터 아빠네 부모님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대. 아빠네 집은 지역 유지인데다가 의사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아빠 형제들도 모두 의사였고. 당연히 아빠도 의사였지. 근데 엄만 그에 비해 너무 평범했나 봐. 아빠가 집에서 따로 정해준 선자리도 거부하고 엄마와 결혼하겠다고 통보하니까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화가 많이 나서 아빠를 병원에 해고하고 물려주는 재산도 없을 거라며 집에서 맨몸으로 내쫓았다나 봐. 지역 유지인데다 병원장이셨으니 주변 병원에 다 입김이 들어가서 재취업도 어림도 없었지. 그래도 아빤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엄마를 선택했대. 할아버지의 손길이 뻗칠 수 없는 먼 지역의 조그만 병원에서라도 일하는 게 낫지 부모님이 꼭두각시가 되긴 싫다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 작은 섬에 두 분이 신혼살림을 차리며 자리를 잡게 된 거야. 거기서 날 낳고 참 행복하게 살았지. 나중에 외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야. 부모님과 지냈던 일이 기억이 나? 많이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그래도 10살까진 같이 살았었으니까 따스하고 다정한 분들이셨던 것 같아. 네 표정 보니 그랬던 것 같네. 부유한 환경을 다 포기하고 섬에 내려와서 살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대단하시다. 근데 그 마음 알 것 같아. 나도 부모님이 해방 놓는다고 하면 너랑 도망가고 싶어질 것 같아. 진짜? 어. 뭐야? 날 너무 좋아하시네요, 김서준 씨. 그걸 이제 알았어요, 유하루 씨. 그러니까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영혼이나 평생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는데 유하루 씨 보면서 믿고 싶어졌거든요.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한 달 후 주말. 그래, 밥 먹으면서 천천히 앞으로 결혼 얘기에 대해 해보자고. 일단 상견례는 이럴 때는 패스하는 거지? 하루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외할머님이라도 살아계셨으면 좋았을걸. 혼주석도 비어있을 테고 화촉점화 같은 것도 못할 테니 결혼식에 일반적이진 않겠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위에 고아 며느리를 둔 사람이 없어서 뭘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지. 어머,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없으니 나도 모르니까 답답해서 말한 거야. 하루 탓하는 거 아니다. 굳이 그런 식순에 얽매일 필요가 있나요? 저희는 주례도 안 할 예정이에요. 굳이 틀에 박힌 결혼식보단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준 분들께도 즐거운 결혼식으로 만들어 꾸며보려고요. 예. 근데 듣자하니 신혼집은 하루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혼자서 언제 그런 아파트를 마련해 둔 거야?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이랑 부모님이랑 외할머니가 섬에서 갖고 있던 땅이랑 집이 있었는데 그거 상속받은 재산이랑 해서요. 그래. 남겨두실 게 그나마 있어 비빌 언덕이라도 됐구나. 난 TV에 보면 불쌍한 고아이들이 집도 없고 불쌍하게 살길래. 아, 어머님, 그나저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 하루 입맛에 맞는다니 다행이네. 근데 오늘 저 때문에 괜히 이것저것 많이 차리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셨죠? 하루 온다고 특별히 신경 쓴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집은 이렇게 늘 먹어버릇해서 이래야 밥을 먹은 느낌이 나더라고. 엄마, 뭘 또 특별히 신경이 쓴 게 아니란 말을 굳이 해. 아니, 난 그냥 하루 미안해할까 봐 그런 거지. 이런 걸로 오해 안 하지, 하루? 오해 안 하지라고 물을 게 아니라 엄마가 처음부터 오해 안 하도록 말하면 되는 거야. 말이 뉘앙스를 따라 의도가 얼마나 달라진다고. 야,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유독 고하려느니 혼자 그러기가 쉽지 않다느니 말끝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알았다, 안 하면 되잖아. 아,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내 아들이 아니라 아주 보디가드 납시였어. 너무 그러지 마. 괜찮아. 내가 기분 나쁘면 아까처럼 알아서 커트하면 돼. 아니야.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나라도 나서서 선 좀 보고 해야 돼. 네가 엄마한테 말하는 거보다 내가 엄마한테 말하는 게 더 효과 좋으니까 넌 이대로 있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든든하네. 아휴, 그리 좋을까? 엄마, 어머님, 어머나, 지윤이 왔어? 네, 저희가 좀 늦었죠. 아니, 너네 병원 일 바빠서 못 온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는데 시간 좀 냈어요. 그래도 새 식구 들어온다고 처음으로 인사하는 자리인데 저희가 빠질 수 있나요? 아유, 이렇게 세심하고 마음이 깊어. 우리 며느리기. 오셨어요? 재수씨. 명진아, 내 여자친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윤이라고 합니다. 2주 전에 엄마 생신 때 못 뵌 게 참 아쉬웠었는데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의사인 저희들보다 더 바쁘세요? 예비 형님 만나뵈려면 번호를 뽑아야 되나 했다니까요. 아, 그때 참 죄송했어요. 요즘 홈쇼핑 시즌이 연말연시 기간이라 좀 바쁠 때예요. 그때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했는데 12월엔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겹치다 보니 할인 행사가 몰리면서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뭐 일은 예비 형님만 하시나요? 저희도 바쁘던 거죠. 저희도 응급환자 들어오면 정신없어요. 당연히 의사들 바쁜 거 알죠. 근데 저희는 홈쇼핑 특성상 평일에 쉬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주 전 엄마 생신 때 하루가 된다 해도 내가 안 됐어요, 어차피. 서방님, 벌써부터 예비 형님 너무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호할 게 있나요? 사실을 말한 건데.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이 와이프 편 드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종종 지난번처럼 일이 급격히 바뀌게 되면 약속 파토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 부탁드려요, 재수 씨. 그럼요. 저도 이해 못한다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 너네 보러 오겠다고 바쁜데도 와준 게 얼마나 기특해. 어서 앉아라. 배 많이 고프지? 밥 먹어야지. 네, 저 어머님 밥 너무 그리웠어요. 2주 전에 봤는데도 지윤이가 얼마나 엄마를 찾던지 아주 난 찬밥이라니까. 왜? 자긴 어머님이랑 내 사이를 중간에서 끼어들려고 하셔? 나랑 어머님은 얼마나 견고한 사이인데. 아무리 예비 형님이 새로 들어와도 어림없을걸? 아휴, 난 끼어들 생각도 없는데 거기에 굳이 날 왜? 아무렴, 첫정이 이렇게 무서워. 나한텐 며느리 놀이 지윤이 뿐이었지만 이제 하루도 있잖아. 며느리가 둘이나 되니 잘 살펴줘야지.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만 있으면 며느리들이 명절 날마다 고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비 형님이랑 제가 시어머님 복이 있나 봐요. 그러게요. 나도 며느리 복이 있지. 우리 지훈이가 진짜 대단한 게 의사로서도 너무 잘 나가고 얼마 전에도 어떤 신문인가 나와서 인터뷰도 했다니까는 참 자랑스러워 내 며느리. 이런 애가 너네 보러 왔단 거 진짜 고마워해야 돼. 하루도 요즘 바쁘다지만 그래도 회사원이 의사보다 바쁘겠어? 의사 일은 병원에서 한시도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말이야.
어머님 말씀대로 요즘 병원 일 때문에 잠잘 시간도 부족하긴 해요. 오늘도 밥 먹고 바로 일하러 가봐야 되긴 한데 그래도 예비 형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우, 내 정신 좀 봐. 얼른 너네들 밥 줘야지. 그래, 엄마, 나 배고파. 배고프면 형이 직접 밥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의사라 손 쓰는 일하는데 이런 일하는 거 아니다. 니들은 아서라. 가만히 있어. 국만 금방 데워주마. 여기서 손 안 쓰는 일 아는 사람도 있나? 엄마도 직접 손수 요리한 걸 테고 우리도 손 써서 컴퓨터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쉴 새 없이 손을 쓰는구먼. 하여튼 그냥 의사라 좋은 거면서 굳이 왜 저렇게 오버로나 물러? 시어머니나 예비동서나 은근히 내가 고하려고 건드리는 말 할 때마다 기분 안 좋긴 한데 남자친구가 저렇게 말하니 속도 시원하고 고맙네. 6개월 후 시아버지 제삿날. 서준이 얜 고기를 사러 어디까지 간 거야? 빨리 좀 오지. 예, 너 이걸 벌써 뒤집으면 어쩌잔 거야? 노릇노릇하게 구워야지 기름 타먹게 시리. 아이, 그렇게 성미가 급해서야. 지난 설 때도 느끼긴 했다마는 요리하는 손이 야무지질 못하고 왜 그렇게 서툴러? 결혼 전에 요리도 안 해먹었니? 네, 집에서 잘 안 해먹었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머님 하란 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동서는 어디 집에서 요리 해먹을 사람으로 보이니? 인이나 굶지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저리 시키는 대로 잘하지 않니? 이거 봐. 네가 붙인 모양은 울퉁불퉁한데 지훈이가 붙인 건 아주 동그랗게 이쁘잖아. 어머님, 형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원래 이런 건 가정에서 엄마 하는 거 보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친정엄마가 요리를 잘하시니까 너머로 보고 배운 거죠. 근데 형님은 부모님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럴 기회가 아예 없었을 테니까요. 어머,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요? 아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애미 없는 티가 저렇게 난다니까는. 제사 음식을 이리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서야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맏며느리가 돼서 나중에 나 죽으면 재산 네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어쩌려고 이러는지. 사준 아빠가 경을 칠 일이야. 살아있었으면 넌 며느리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 아휴. 맞아.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지. 전에 듣기론 우리 부모님은 날 정말 금이야 옥이야 귀한 딸이라고 생각하셔서 내가 힘든 일하는 걸 정말 못 견디하셨다 하더라고. 우리 외할머니도 그럴 시간에 공부하라고 제가 주방에 있는 거 말리셨고요. 동선 안 그랬어? 요즘 엄마들 딸 고생하는 거 싫다고 일부러 요리 안 시킨다잖아. 그렇군요. 그래서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더 배우려고 익히려고 노력 중이에요. 요즘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요리 학원도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 너무 속상해요. 누가 그이한테 일찍이 아빠 여였다고 애비 없는 티 난다고 무시당하면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몇 시간 후. 그렇게 웃겨? 여보 식구들한테 한 방 먹인 게? 좋아. 네가 참지 않았던 거잖아. 사실 난 더 해줬으면 좋겠어. 나 있을 때도 둘이서 너 잡아먹으려고 안달인데 없을 땐 오죽하겠어. 싫다는 티 팍팍 내. 그래야 그게 잘못됐던 걸 알고 안 하지. 나도 몇 개월간은 그래도 여보 생각해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도 동서도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이젠 나도 한 소리 하면 두 소리, 세 소리 할 거야. 아유, 기특해. 그래야지. 감당 안 되겠으면 나 불러. 내가 다 커버 쳐줄게. 잠시만. 뭐지? 이번으로 요즘 전화가 자주 오네. 스팸인가 싶어서 계속 안 받고 있는데. 스팸 전화 올 시간 아니잖아. 받아보지 그래? 스팸이면 바로 끊으면 되잖아.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어. 그런가? 모르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유하류 양 맞습니까? 네, 제가 유하루입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혹시 부친 성함이 유세연 맞습니까? 네, 맞는데 저희 아빠 성함은 어떻게 아시는지.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저 혹시 아버지에게 가족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하루 양의 할아버지가 지금 유하루 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요? 그래요. 난 세연이 형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당황스러울 거란 건 알지만 지금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갑작스레 현을 끄는 아들이 보고 싶다 하셔서 수소문하던 중 세연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양의 존재도 뒤늦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양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주소 알려주면 차례 보내줄 테니 이쪽으로 와줄 수 있겠어요?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고 싶군요. 잠시만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아빠에게 연을 끊은 가족이 있단 건 알고 있었지만 가족분들에게 연락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터라 당황스럽네요. 이해합니다. 친형이나 돼서 동생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 얼마 전에 알았다는 사실이 참 체면도 없고 송구해요. 아버지도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하루양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차를 보낼 필요 없이 주소 저한테 알려주시죠. 제가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주소는 문자로 넣어줄게요. 우린 만나서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금 아버님 가족한테 연락 온 거야? 큰아빠라는데 할아버지가 위독 가시다고 날 찾고 계시대. 아무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 어디야? 당장 가자. 잠시 후. 하루양? 맞아요. 저랑 통화한 큰아빠 맞으시죠? 맞아요. 너무 놀랐어요. 순간 세연이가 걸어 들어오는 줄 알고. 세연이 딸이라 그런지 정말 세연이를 너무 많이 닮았어. 옆에는 제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내 결혼도 하고 참 기특하네.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병실은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같이 들어가요. 네. 아버지 주무세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던 세연이 딸 하루 왔어요. 말이 살짝 어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천천히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답할 수 있어요. 가깝게 다가가도 돼요. 이리 오너라. 세연이를 빼닮았구나. 어릴 적 얼굴이 그대로야. 맞아요. 어릴 때부터 아빠랑 붕어빵이라고 주위에서 그랬었죠. 그래. 나를 피해 섬에 내려갔단 건 내 알고는 있었지. 거기서 작은 병원에 일하고 있단 것도. 근데 오적이 나뉘어 있으니 내가 그 녀석이 나보다 먼저 갔을 줄은 몰랐어. 그놈의 욕심과 자존심이 무엇인지 너무 후회가 돼. 죽을 때가 돼서야 용서를 빌려 엄치가 생기다니. 이 아빠에겐 참 미안한 게 많구나. 결국엔 위에서야 볼 수 있겠구만. 세연이랑 네 엄마가 일찍 떠나 네가 혼자 컸단 얘긴 들었다. 그래, 혼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컸구나. 외할머니 덕이에요. 외할머니 없었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참 내가 사돈 얼굴도 결국 못 뵙고 죄가 많다. 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만 괜찮다면 네 엄마 아빠 얘기도 듣고 싶고 사진도 보고 싶구나. 나도 너에게 알지 못하는 네 아빠 얘기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모른 척 하다가 이제야 찾는다고 그까지 아래비가 이기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야 너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난 널 내 곁에 두고 잘 살펴주고 싶어. 이제라도 세연이한테 못해준 걸 너한테 다 해주고 싶다. 그 기회를 나한테 주지 않으련. 몇 시간 후. 오늘 참 혼란스러웠을 텐데 고마웠어요. 아버지가 참으로 좋아하시더군요. 저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될까? 한 번도 큰아빠 노릇을 해본 적도 없어서 나도 참. 할아버지한테도 얘기했지만 두 분이 미안해할 건 제 아빠지 제가 아니니까요. 전 사실 아빠로부터 얘기로만 전해 들었을 당시에도 아빠가 말하는 두 분 얘기는 원망스러운 감정보단 그리움이었거든요. 특히나 형과 어릴 때 한 놀이라며 저하고도 놀아주셨었어요. 그런 일이. 하루야, 물론 지금 네 곁에 남편도 있고 충분히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가 너희 새로운 가족이 돼주고 싶구나. 아까 네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안 되더라. 이제는 그런 서름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해주렴. 아직 얼떨떨하고 저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아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아요.
제가 모르는 어릴 적 아빠 얘기나 사진도 볼 수 있어 좋고요. 앞으로 많이 보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물론이지. 1개월 후, 동서 집에 어머님도 계시다고?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재수씨 임신하고 나서 일이랑 병행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 이사까지 피곤해서 많이 예민해지고, 그렇다고 엄마가 집에 머물면서 병준이랑 살폈던 모양이야. 어차피 재수씨 아기 출산하면 엄마가 봐줄 거라고도 했으니, 그래서 익숙하게 드나드는 거 아닐까? 그렇구나. 어찌됐든 우리한테 오라고 초대는 했으니, 우린 얼굴만 슬쩍 내밀고 금방 오자. 그래. 맞다. 나 차에 준비한 선물로 과일 두고 왔네. 어이구, 칠칠 맞기는. 다녀와.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어, 금방 갈게. 먼저 가 있어. 음, 어머, 형님 오셨어요? 아주버님은요? 곧 올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신발이 많아? 아우, 얘, 너 왜 인제 오니? 지금 안 그래도 바쁜데. 빨리 손 씻고 합류해라. 아님 저기서 접시 설거지나 하든지. 네? 뭘요? 지금 명준이랑 지윤이 병원 동료들 집들이 왔어. 배달 음식은 시켜놨는데 그래도 간단한 안주들은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아우,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잠깐만요. 동서, 지금 날 부른 게 새로 이사해서 집에 놀러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일 시키려고 부른 거야? 무슨 가족끼리 집들이에요. 나중에 그냥 편하게 놀러 오시면 되죠. 그게 서운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솔직하게나 말하면 기분은 안 나쁘지. 나한테는 집들이 한다고 맛있는 음식 먹자고 해놓고선 정작 오니까 손 닦고 동서 손님 접대해야 된다고 이러라니까 황당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형님이 안 오신다고 할 게 뻔하잖아요. 제가 다른 애들이면 이런 부탁도 안 하는데 의사 동료들이라 좀 도와달라 하게 해도 그래서 그래요. 형님, 진짜 왜 그러세요? 어머님도 직접 손 걷고 나서주셨는데 형님이 안 하신다면 어머님이 뭐가 돼요? 그러게 말이다. 시애미를 물러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주 그냥 지 남편이 지만 끼고 돈다고 시댁은 그냥 지 아래로만 보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서준이랑 저거 결혼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머님. 이미 결혼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시면 형님이 상처받으시잖아요. 맞는 말이지 뭐. 나도 그렇고 다들 아는 거잖아. 부모도 없는 게 어떻게 그렇게 여우같이 우리 아들을 꼬셨는지 참 궁금하다니까. 서준이가 저리 완강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어머님, 여우라뇨.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걸 왜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사랑. 요즘 세상에 사랑만으로 결혼을 하겠다니. 네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결혼이란 건 다 집안 사정 고려하고 애가 우리 집 사람이 될 자격이 되느냐 따져보는 거야. 아유, 우리 서준이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순진해서는 아우. 정말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터지는 줄 아니? 능력도 좋은 애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저런 고아를. 그래도요, 어머님. 고아 며느리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친정이 없으니까 친정에 쓰잘데기 없는 돈 퍼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제가 아는 친구가요. 자기 부인이 엄마 주식하는데 돈을 남편 몰래 빌려줘서 이혼한다더니 말이 많더라고요. 세상에나. 그럼 이혼해야지. 그런 경우도 있구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다. 마냥 나쁜 건 또 아니었어. 역시 우리 지훈이가 똑똑해. 이렇게 생각을 달리한다니까는. 기특한 것. 우리 서준이가 큰 뜻이 있었네. 응?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두고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기본적인 배려도 없으신가요? 아니, 형님. 전 어머님한테 형님 좋게 봐달라고 말한 건데 왜 발끈하세요? 왜요? 친정 아니라 돈 퍼줄 때 다른 데 있으세요? 그래서 이래요? 동서! 얌체같이 어머님 말리는 척하면서 사람 엿먹이려 드는 거 적당히 해.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몰라서가 아니라 참은 거야. 그래도 내 남편 집안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좋게 봐야지 싶어서. 근데 두 사람 그이 있을 때만 나 챙기는 척하면서 그이만 사라지면 나한테 이런 식으로 꼽주려는 거 진짜 별로예요.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그이 앞에서도 뭐라 해보세요. 사람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면서 참고 있는 저 들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 정말 유치하거든요. 내가 집들이 한다고 똑같은 짓 했으면 나한테 더 심한 말을 쓸 사람들이.
형님, 갑자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참으면 되잖아요. 우린 하고 싶은 대로 말도 못해요. 솔직한 게 죄예요. 사람 말 꼬투리 잡으면서 소심하게 왜 이래요? 진짜 어이없다. 그럼 지금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 부모님들 돌아가신 직장 동료들한테 똑같이 말할 수 있어? 아니지. 동서가 의사로 환자들한테도 부모님이 유무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래? 뭐라고요? 예의 없이 말하고 배려 없이 굴면서 솔직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 상대가 불쾌하다고 말하면 그건 네가 말을 잘못한 거야.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은 달라. 방금 어머님이랑 동서 나한테 무례하고 선 넘었어요. 네가 아주 우리 사준이 등에 업고 우리까지 가르치려 드는구나. 그래, 네 기분 상했다고 우리가 뭐 머리라도 조아려야 되냐? 이런 데서 부모 없는 것들이 티가 나요. 낯짝이 두꺼워가지고는 시애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서 뭐 하자는 게야? 그러게. 잠자코 저밖에 일이나 하지 귀엽고 얻어맞네. 여보, 가자. 서준아, 너 언제부터 와 있어서, 아니 옆에 누구시니? 어머, 병원장님이 어떻게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얼마 전에 내 조카와 얘기 나누면서 윤 선생이 내 조카와 동서지간이란 걸 알게 돼서 내가 참 기막힌 인연이라고 생각했지. 마침 오늘 병원 일로 김 선생한테 전화라니 윤 선생 집들이라며 나보고도 시간 되면 오라고 하더군. 한 번은 알게 될 일이니 나도 사돈 어른도 만나 뵙고 앞으로 조카를 잘 부탁한다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꼴이 이게 뭔가? 조카요? 동서지간이라면 설마 저희 형님이요? 나도 오늘 집들이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할아버지와 큰아빠를 찾았다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사람을 오자마자 일을 시키는 통에 이렇게 됐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지흥이랑 명준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장이 하루 큰아빠 되시는 분이라고? 어머머, 안녕하세요 사돈. 안 그래도 우리 하루 가족을 너무 뵙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었던 참에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 진짜 뻔뻔하다. 방금까지 하루 뺨을 후려쳐놓고 뭐? 우리 하루? 예, 서준아, 그거 손이 잘못 나간 거야. 하루한테 사과할 거야. 하루야, 내가 미쳤나 보다. 돌아버리겠다. 진짜 위선적이야. 지금 하루 큰아빠가 재수씨랑 명준이 근무하는 병원장이라니까 이런 거잖아. 왜 이렇게 밖에 어수선해? 다들 무슨 싸움 났냐고 물어보잖아. 병원장님! 안 그래도 김쌤 통해서 병원장님 오신다고 들었는데 와주셨군요.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병원장님 오셨으면 모시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여보, 형님이 병원장님 조카래.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고아가 무슨 가족이 있어. 여보, 좀, 그 고아란 소리는. 얘가 진짜 김 선생이 나한테 오라고 말한 게 아주 큰일을 했구만. 김 선생 집안이 우리 하루가 고아라고 얼마나 무시했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수준하고는 시모나 시숙이나 동서나 똑같아서는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하루가 누가 고아라고 하나. 단지 아들을 제대로 잡아보겠다는 욕심이 지나쳤던 할아버지와 눈치 보는 가족들 때문에 여지껏 고아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게지. 지금은 할아버지, 큰아빠부터 이모들까지 든든한 가족이 하루 뒤에 있는데 누가 우리 하루 고아라고 깔보고 무시를 해 감히. 사돈 오해십니다. 저희가 아예 깔보고 무시란 건 아니고요. 그냥 하루가 가끔 가족들한테 배운 티가 안 나면 아닙니다. 배운 티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정말 잘해요. 예? 맞아요. 오늘 제가 집들이에 초대한 건요. 형님께서 최근에 또 요리학원도 다니고 음식 솜씨가 너무 출중하셔서 그걸 배우고 싶어서요. 절대 형님 부려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형님이 너무 좋아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맞습니다. 워낙에 두 분이 형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아끼다 보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병원장님 일단은 자리에 착석하시고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두 번 생각했다간 뺨이 아니라 아주 더한 생것도 하겠구만. 다들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런 거짓부렁에도 넘어갈 거라 생각을 하는 건지 김서방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았어. 김 선생과 윤 선생 어디 한번 내가 앞으로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안 돼요. 병원장님, 병원장님. 예, 하루야. 하루 손 놔. 서준아, 너 정말 왜 이래? 왜 진작 엄마한테 하루 가족 찾았다는 얘기를 안 했어?
이럴 게 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루한테 사과할까? 그럼 되겠어? 하루야, 그동안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했지. 내가 미처 네가 그런 대단한 집안의 손녀란 사실은 몰랐어. 인제서야 내가 큰 실수했던 걸 알게 됐어. 미안하다. 진심으로. 예, 지윤이 너 뭐하고 있니? 하루한테 사과 안 하고. 오늘 일은 네가 모두 원인이었잖아. 어, 형님, 저도 너무 경솔했어요. 특히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사람을 가진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웃기네.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또다시 나한테 돌변해서 갑자기 미안하다 사과를 한다고? 큰아빠 나타나기 전만 해도 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내 배경 때문 아닌가? 그건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몰랐던 것뿐이야. 무식해서 그런다. 똑똑한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어? 너네가 예미를 무섭게 쳐다보니 너무 마음이 힘들어. 힘들어. 그동안 하루는 엄마랑 재수 씨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알아?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잘할게. 가족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아니, 엄마가 하루한테 막대하고 손 올라간 거 본 이상 이대로는 못 참아. 이 사람이 고아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결혼하기 두렵단 거 내가 하자고 했어요. 내가 지켜준다고. 그럴 일 어기하겠다고. 근데 나 믿고 온 사람이 지금 당한 게 이게 뭐야? 내가 뭐라고 하루가 엄마한테 뺨을 맞아야 돼. 하루를 때린 건 날 때린 거나 마찬가지야. 엄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욕보였고 사람으로서 대해야 될 기본적인 선조차 지키지 않았어.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엄마 같은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 아이 형 너무 흥분했어. 우리 찬찬히 생각 좀 해보고. 너도 똑같아 이 자식아. 이 와이프랑 엄마가 이상한 헛소리 짓거리면 너라도 나서서 뭐 하는 거냐고 말렸어야지. 안 가다는 것도 죄야. 일이 길인 것 같으니 어디 셋이서 잘 살아. 난 하루랑 살게. 우리 서로 보지 말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자식이 애미를 안 보겠다니. 말 그대로 해요. 내 아내 존중 안 하는 가족들은 이제 내 가족도 아니야. 이건 결혼 전부터 하루와 약속했던 거야. 하루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족이랑 결혼하지 않길 바래서 참았던 건데 이젠 내가 못 견디겠어. 가자 하루야. 안 돼, 서준아. 우리 첫째. 이대로 정말 엄마랑 영 끊을 거 아니지? 어? 화 풀리면 다시 와야 된다. 하루야. 아이 서준이도 그렇고 앞으로 어떡할 거야. 우리 형수님 큰아빠가 병원장님이라고. 그분이야. 집안 자체가 의료재단인 건 알지? 진짜 미치겠네. 하필 왜 형수님이 찾은 가족이 우리 병원인 건데. 여보, 얼타지 말고 무슨 말을 좀 해봐. 이게 자기가 형수 괴롭히는데 더 적극적이었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그랬어? 어머님도 그랬고 당신도 은근히 까내렸잖아. 내 탓만 있는 거 아니라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얘기가 저한테 해당될 줄은 몰랐죠. 사실 어릴 땐 아빠의 가족을 한 번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상상은 해봤는데 커서 현생에 치여 살다 보니 아빠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됐던 것 같아요. 다들 고아라고 안쓰럽게 보고 은연중에 아래로 보고 그 시선에 익숙했던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절 다시 찾으며 저는 엄마, 아빠, 외할머니뿐만이 아닌 할아버지와 큰아빠, 이모 등 여러 가족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빠질 수 없는 제 남편까지요. 남편이 든든한 제 편이 되리란 건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저령까지 할 줄은 정말 예상 못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시어머니에게 맞은 걸 마음 아파하며 대신 미안해하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이라면 엄마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법도 한데 오롯이 저만을 생각한다는 게 참으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이후 시댁 이야기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잠시 풀어보자면 결국 동서와 서방님은 알아서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집들인 날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몰래 들은 의사 동료들을 통해 동서가 고아라는 이유로 형님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병원의 소문에 퍼지면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거죠. 또 제 할아버지께서 동서가 몸담고 있는 과의 의사 동료들을 소집한 것도 분명 영향이 있었겠죠.
시어머니와도 서로 네 탓이다 주고받으며 사이도 좋지 않게 됐다고 해요. 끝까지 반성이 없다는 증거죠. 시댁 식구들은 줄곧 저와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하지만 글쎄요. 아주 먼 훗날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남편도 저도 받아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